자, 호남 중심의 신당 창당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새정치연합 안팎에서는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항상 이제 키워드로 이제 정치 상황을 짚어주시는데, 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야당 신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언론이 보면은 친노가 어때서 야당 신당 움직임이 어떻다라는 것이 큰 줄거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신노 쪽으로부터 발화가 된 이 신당 얘기예요. 근데 네. 그러지 말고 신당을 추진하는 사람들 얘기 좀 한번 해보자 그런 네.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비노만 모르는 비노의 신당 비즈니스. 우리가 보기엔 다게 저 비노 측에서 하는 신당을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가 다 알 것도 같은데 예. 마치 말하는 걸 보면은 비노 인사들만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이 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예. 어쩌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 신당이라는 게 정당 사상, 정당의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든가 국가 발전이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노의 신당이라는 건 신당 비즈니스 혹은 신당 산업이라고 할 만큼 예. 뭐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고 있다 예. 그러죠. 자기네들끼리만 암호처럼 움직이고 있고. 오늘 저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네. 천정배 신당, 여기는 물론 새정치연합 밖에 있는 신당입니다. 그렇죠. 새정치연합 안에 있는 저 비노가 아니고. 그러나 천정배 저쪽도 비노인 건 맞죠. 아니면 반노이거나. 네. 신당 창당 기획안을 입수한 특종 보도인데 여기에 뭐 어떻게 정당 스케줄이 있고 의원을 영입하고 다 좋은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창당의 명분 축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을 진보 몰입해 그리고 교조 진보로 몰아붙이면 그들 즉 새정치연합이 적극 반격하며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될 것. 이게 명분 축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들은 신당 창당을 야권 분열이 아닌 대한정당 출범이라고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네. 2.12 총선 그러니까 이민우 총재의 신민당이 창당할 때부터 이렇게 창당하는 걸 가까이서 볼 때도 있었고 멀리도 봤지만 난 이런 식의 이 진보 몰입에 교조 진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다른 식으로 포장을 해야지 같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끼리 그렇죠. 과연 이러는 것이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새정치연합에서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천도 네. 못 받았던 분이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새정치연합 안에 있는 비노 의원들을 얘기해보면 점점 더 미궁숙에 빠져 있어서 마치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만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모르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비노만 모르는 비노의 신당 비즈니스라는 제목은 그래서 붙인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를 네, 한번 네, 보시죠. 살펴볼까요? 상주보다 서럽게 우는 곡쟁이. 되게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상주는 새정치연합에서 당권을 쥐고 있는 분들 네,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속이 타든 애가 타든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일에는 뭐 혁신 아니라든가 뭐 문재인 대표가 뭐 잘못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하고는 관련 없이 네. 그저 곡쟁이처럼 서럽게만 자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 걱정이 곡쟁이 걱정하는 것이 상주 걱정보다 더 많은 걱정인지 난 그런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매일 나오는 게 식상하고 그 얘기나 저 얘기 언제 끝나나 하고 몇 달 있다가 정식으로 신당이 창당되면 그거 하려고 그렇게 몇 달 동안 떠들었어. 라는 그렇게 식상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네. 거예요? 두 번째 보시죠. 예. 풍문으로 들었어. 틈만 나면 한마디. 왜 얼마 전에 텔레비 드라마 주제도 네. 있죠. 예. 그저 자기가 뭘 한다. 내가 뭐 며칠 날까지 창당하고 난 탈당을 하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건 없고. 그렇죠. 네. 쟤들 저렇게 움직인다더라라고만 얘기하는 그 코멘트하고 평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건 자기가 행동을 하고 남에게 평가를 받는데 마치 기자 신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방모 기자.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들은 상수다. 뭐 글쎄 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할 거라고 해서 자기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객관성을
갖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확인하면 또 자기는 또 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쯤 그러면은 합류하실 겁니까? 그럼 그때 가서 봐야 알지. 그러니까 늘 야당 주변은 뭐 옛날에 신당 창당할 때 김영삼, 김대중 하다못해 무슨 정동영 씨가 그 열린 우리당을 창당할 때도 나는 이러해서 한다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 이분들은 그거 놓고 쟤들 저렇게 움직이고 있어. 한 4대 군데서. 당기는 뭐야? 그러면 거기서는 뭐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알아들 수 없는. 그냥 틈만 나면은 이 언론 저 언론에 나와서 나도 한마디만 하고 있는 무슨 신당을 이용한 자기 마케팅을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 또한 식상하다 이거죠. 네. 그럼 이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보시죠 또. 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모로 가도 서울망, 신당 예면의 열풍 불것. 제 말씀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네, 사투리 표준어는 모로 가도랍니다. 모로 가도가 아니고. 네. 그저 나는 모로 가도 서울만. 여기서 서울이 뭐겠습니까? 금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천이죠.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천정배 신당 갈 수도 있고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신당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새정치연합에서 공천받으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저기 신당 여기 신당끼리 짬짬인지 짝짓기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남았다 또 다시 돌아왔다. 그냥 뭐 전부가 이 국회의원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친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친노가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운동권 패권주의나 아니면 호남 쪽에 있는 기득권이나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진다 이거죠. 그죠? 여기에도 예를 들면은 참신한 40대 기순을 하고 누가 꽝 하면서 나와서 이 호남 기득권이든 아니면 운동권 패권이든 다 없다. 새로운 당을 간다. 이렇게 가면 그래도 동력 있겠는데 늘 보이시던 수십 년 한국 정치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또 여기서 이 당 만든다 저 당 만든다 글쎄 그건 두고 봐야 된다 뭐 4대 당이 사무실을 차렸다 아니면 갑자기 국민으로부터 배신당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뭐 도지사를 몇 번 하시는 분이 나가고 어떻게 하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총선 전에 일단 우당탕거리면서 M&A를 할 겁니다. 이렇게 짬짬이하고 저렇게 짝짓기하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풍문으로 나들고 있냐면 이것도 풍문입니다만은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 약하니까 우리끼리 말하자면 소위 맞짱을 뜨자. 그다음에 수도권은 딜을 하자. 뭐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을 나눠서 단일화를 하자. 그러니까 별의별 이 페이퍼 세미나 같은 일이 다 벌어진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해서 사오지간 국회의원이 당선될 거 아닙니까? 새정치연합도 당선될 거고 새누리도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야당의 신당도 당선되고 또는 무소속도 당선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 정당은 보나마나 내년 총선 4월인데 아마 지금쯤 정확히 1년 후쯤 되면은 무슨 또 이 M&A가 벌어질지 몰라. 왜냐? 대권 때문에. 그래서 보나마나 이 정당들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새정치연합을 포함해서 포말 정당이든 일회용 정당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유권자들에게 이건 선택권을 다양화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혼란스럽게 한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선언문을 하나 들고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공천 주면 남겠다 공천 안 주면 나가서 출마하겠다고 아주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 언론도 여기 이렇게 너무 춤을 출 거 없어요. 오늘 혹시 몇 분 모이셨습니까? 네, 누구 몇 명 탈당한답니까? 네, 몇 명 탈당.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건 아직 나는 뭐 아직 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뭐 혁신안이 나오면 된다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혁신안이 안 나오면 나는 탈당한다든가. 뭐 무슨 입장을 정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정말로 M&A도 정도가 있고 M&A도 품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고 이런 난 우리나라 야당의 재구성이라는 건 정말 너무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하던 분들이 또 하고 싶은 모르 가도 서울만 가는 데서도 큰 원인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떨릴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이제 그래 마지막 키워드는 아주 강의가 정말 정확해지는 어정쩡한 문재인 신당을 차근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지난주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시죠. 문재인 대표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뒤건 좀 빼시고요. 잘하고 있다가 18% 잘못하고 있다가 63%입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는 어떠냐?
거기도 63%가 잘못하고 일반 국민이나 야당 지지 성향이나 다름없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가 몇 프로냐? 33%입니다. 예. 못하고 있다가 58%예요. 네. 더 못하고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김무성 대표는 어떠냐? 41%가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37%가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국민으로부터나 지지 유권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건 문재인 대표예요. 네. 그럼 이제 문재인 대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다시 보시죠. 네. 보여주세요. 네. 자, 문재인 대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100으로 봤을 때, 아까 63%를 예. 봤을 때, 당 분열, 친노자 갈등, 이것이 20%. 네. 리더십 부족, 결단력 부족이 14%. 소신, 주관 부족, 우유부단이 13%. 당 장악력 떨어지냐, 당을 잘 이끌지보다 6%. 그래서 합쳐서 53%가 소위의 대표로서, 리더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왜 이러느냐?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이거나 문재인 대표 측근이거나 그 배후 인물들은 문재인 대표가 대권을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권 후보가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죠? 당권 잡고 후보 되면 된다. 어찌보면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아까 말씀대로 풍문으로 들었소를 얘기하는 분들 보고 당신 탈당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탈당 안 할 거예요? 나가려면 나가셔라든가 무슨 확실한 입장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은 뭔 얘기인지 만나고 오면 안철수 의원하고 만나면 서로 간에 말을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저분들은 저렇게 뭐 매일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뭘 하든 간에 그냥 뭐 당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든가 석진이까지만 침묵을 지켜달라든가 하지만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든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없이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보면은 신당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이제는 붙잡아 주지도 않으니까 신당을 안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전부가 양쪽 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당의 큰 한 축이 분화가 되더라도 아름답고 착하게 아니면 합치려고 해도 단단하고 결속력 있게 안 되고 유권자들에게는 선택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혼란 상태만 더 오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